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은영입니다. 저도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런 박수나 이런 거 받을 자격 있나 모르겠지만 반갑네요. 일단 사람을 보고 한다는 게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2시부터 이 화면만 보면서 1시간 했거든요.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쪽 그 담당 그룹 분들은 줌으로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흔쾌히 또 모이는 게 허락되고 AP도 도와주시고 또 그룹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아메이 사업 왜 하세요? 제가 사실 다른 분하고 점심 먹을 때 얘기했는데 왜 하세요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 행복하세요라고 이제 얘기하죠. 행복하세요? 어우, 아까부터 대답 1등. 뭐 선물 없습니까? 저 TV라도 하나 드리고 싶어. 예? 저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그 단어 앞에 내 거라고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실제 그 라스베가스에 대한 것도 제가 프로모션 할 때 마이 라스베가스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그리고 와이 아메이라는 표현보다는 마이 아메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내 사업, 내가 가고 싶은 라스베가스, 뭐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사업인데, 내 아메인데 새로운 아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근데 우리가 새로운 아메이를 이렇게 타이틀을 뽑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새로운 아메이를 접합니다. 어떻게 접하면요, 매일 만나는 소비자가 있으면 어제랑 같은 소비자를 만나도 어제랑 오늘의 상태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고요, 주제가 바뀌고. 사실 작게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아메이는 다 새로운 아메이인 거죠. 새로운 아메이. 근데 이제 작은 텀에서의 새로운 아메이를 넘어서 큰 롱텀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아메이를 꿈꾸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게 목표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꿈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원하시는 아메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성환 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제가 2년 동안 하고 다닌 얘기인데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아메이를 원하신다면 이 5가지를 꼭 준비하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꼭 했으면 좋겠어요. 5가지를. 아마 여러분이 일상에 여러 가지 시스템 교육이나 미팅을 통해서 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체크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소비자 중요하다. 소비자가 왜 중요합니까? 목소리 제일 크신 사장님. 맞습니다. 왜 중요해요? 예, 소비자가 여기 뭐라고 써요? 소비자는 아메이 사업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표현할 정도 소비자는 중요해요. 저는 소비자를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소비자의 전문가인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비자 전문가이신가? 요? 사실 아메이를 되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나는 소비자 전문가이라는 질문을 듣진 않습니다. 야, 우리가 제품 팔려고 아메이 사업해? 네가 아메이 사업 몰라? 몰라서 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아메이 사업의 기초가 소비자고요. 소비자가 중요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창업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메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그럼 나는 소비자의 전문가인가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많이 만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화를 할 때 대부분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되게 중점을 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팀이라고 할게요. 이 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미팅할 때도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많이 안 하세요. 실제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녹취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팀이 만나서 미팅할 때 소비자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사업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소비자라는 단어를 몇 번 쓰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 소비자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소비자에 대해서 실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걸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아미를 위해서 소비자 전문가, 이거 정말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는 질문이 없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코어 플러스의 기초 체력이 튼튼한가입니다. 코어 플러스는 많이 들어봤죠? 코어 플러스 처음 들어봤어요. 큰일 났네.
코어플러스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 설마? 그러니까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퍼포먼스 플러스, 퍼포먼스 엘리트 등등 있지 않습니까? Q 성장에 대한 보너스 등등.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뭐라고 드렸어요? 나는 코어 플러스의 기초 체력이 튼튼한가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아메이 사업의 방향성을 정리해 준 게 코어 플랜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메이 사업을 설명할 때 많이 쓰시는 표현, 1차, 2차, 3차 보너스라고 표현되는 부분, 내 사업이 아메이 사업의 방향성에 맞게 잘 가고 있는가를 보려면 이 보너스의 밸런스를 보시면 됩니다. 1차, 2차, 3차 보너스의 밸런스. 이 코어 플랜은 창업자가 만들었을 때 아메이 사업이 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거를 잘 밸런스 있게 내 사업에 녹여 있으면 내가 방향을 맞게 가고 있는 거고요. 코어 플러스는 속도를 결정합니다. 속도. 결국은 코어 플러스의 속도를 내려면 코어 플랜, 원래 아메이 사업이 디자인됐던 방향성에 맞춰서 사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코어 플러스를 디자인할 때 코어 플랜을 잘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보너스가 갈 수 있도록 디자인됐어요.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코어 플러스의 기초 체력이 튼튼한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만나는 게 업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다 보면 많은 행위가 발생하고요. 행위가 발생하면 의사판단의 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는가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의사판단의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면 내가 의사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요. 판단의 시간이.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면 소비자나 옆에 있는 주변인이 나를 일관성 있게 볼 수 있고요.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굳이 여기 있는 것처럼 원칙과 기준이 뭐 정직과 신뢰니 자유격과 정신이 어려운 단어로 포장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원칙과 기준이 나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뭐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는 모든 의사결정할 때 소비자 중심으로 할 거야 등등 해서 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 어떤 남성부 같은 경우는 사업가 같은 경우는 나는 아메이 사업하면서 좀 쪽팔리지 않을 거야 라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원칙과 기준입니다. 본인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원칙과 기준이 없을 때는 각 행위마다 원칙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여러분 파트너 중에 소비자 중에 형편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 환절기에 무리하게 158만 원 공기청정기를 사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그걸 결정하시나요? 혹시 내 원칙과 기준이 나는 모든 의사결정할 때 소비자 편에서 결정할 거라는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 소비자는 한 번의 소비자가 아니라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의 새로운 아메이 만들 때 되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훌륭한 분이 나오셨네요. 오너십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리더십 되게 중요하죠. 파트너를 돕고 누군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게 그런 영향을 주는 게 리더십인데 리더십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면 저의 생각은 오너십에서 나온다. 오너십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스스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경험을 쌓아가는 건데 결국 우리가 각자 스폰서이자 파트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스폰서로서 리더십이 필요한데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냐 봤을 때는 오너십에서 나옵니다. 내 스스로 결정해서 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경험을 쌓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오너십은 리더십을 만드는 되게 중요한 엘리멘트다. 다섯 번째입니다. 질문. 나의 그 브랜드는 어떠한가? 실제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동네에서 저란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맨날 그 동네에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 저 새끼 야메이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집안에서도 그렇고요. 맨날 그 애들한테 거짓말하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빠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사람과 아메이가 만나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원래 있던 브랜드가 아니라 아메이를 만나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 아메이를 만나서 1년 안에 많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엄청 많을 거예요.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초기 사업자가 떠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입니다. 초기 사업자에게 수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떠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메이 사업에서 6개월, 3개월, 몇 개월 안에 큰 수입이 난다면 그게 정상적인 이 네트워크 마케팅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년의 고비를 못 넘기고요. 두 번째 고비가 3년째 옵니다. 희한하게. 근데 3년의 고비를 넘기면 대부분 다 장수하세요. 장수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 실제로 브랜드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실제 그 메커니즘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를 주변 사람이 아는데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얼마 걸릴까요? 응? 2년?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숨기고 있어 지금. 주변 사람이면 친구들, 동네 사람, 지인들, 가족들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할 거야 라는 거 아는 건 6개월 안에 압니다. 대부분. 그러면 주변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걔 아직도 아메이 해 라고 했을 때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요? 와, 꽤 꾸준히 하네? 예. 2년이 지난 다음에 야, 걔 아직도 하냐? 근데 답변이 어떻게 옵니까? 야, 생각보다 꾸준히 해. 근데 얼굴이 좋아졌어 얘가. 3년이 지나면 그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3년. 대부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업자들이 3년의 자기 브랜드 과정을 겪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딴 데 가서도 그 과정을 또 겪어야 돼요. 호프집을 하든 뭐 치킨집을 하든 뭐라든 간에 또 3년의 기간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 그 다음은 브랜드의 가치를 형성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왜? 한 번 깨졌잖아요. 얘 2년도 못하고 떠났어. 결국은 본인 브랜드를 본인이 만드는데 그 기회를 본인이 자꾸 안 좋은 험지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장님들, 제품을 전달하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파트너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가족이 제품을 사거나 사업을 했을 때 뭘 보고 사업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메이를 보거나 뉴트라이트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여러분을 보고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뭘 보냐면 여러분이 아메이를 만나서 만든 브랜드를 봐요. 믿을만한가? 함께 할 만한가? 결국은 아메이와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여러분만의 창의적이면서 여러분만의 신뢰할 만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메이를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보고 사업하고 뭐 뉴트라이트 보고 제품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소비자나 이런 사람 인터뷰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진 뉴트라이트와 보여진 아메이를 보고 결정합니다. 결국 내가 TV 브라운관이에요 사실. 내가 모든 칼라면 칼라로 가는 거고요. 8K면 8K로 가는 거고 HD면 HD로 가는 겁니다. 흑백하고. 지금 5가지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새로운 아메이를 꿈꾸신다면 5가지를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나는 소비자 전문가인가? 라는 제가 질문했고요. 두 번째, 나의 코어 플러스 기초 체력은 튼튼한가? 했습니다. 세 번째, 기억나세요? 예, 나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는가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예, 나의 오너십은 어떠한가? 리더십은 오너십에서 나온다. 다섯 번째, 나는 어떤 ABO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가? 결국 내 브랜드가 중요하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고 저번에 한 몇 개월 전쯤에도 이제 대구에서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이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데 세상이 변했어요. 엄청 큰 변화가 왔습니다. 뭐가 왔어요? 우리 그 많이 듣는 수없이 코로나가 왔어요. 제가 코로나가 오면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코로나가 온 이후에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요쯤에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아메이 사업은 내가 했던 경험을 파트너가 경험하도록 돕는 사업이거든요. 맞습니까? 내가 했던 경험을 파트너가 경험하도록 돕는 사업인데 코로나가 오면서 내가 했던 경험을 파트너가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잘 안 먹히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먹힌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잘 워킹하지 않는 게 나타나요. 참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제 개인적 정의입니다. 회사에서 정의한 건 아니고요. 코로나가 탄생시킨 아메이 신인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김병주 사장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2020년 1월 이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신 분, 그러니까 등록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하신 분, 진짜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하신 분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들은 코로나가 온 이후에 물 만난 고기처럼 더 활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젓듯이 더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다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저는 필요하다고 여러분께 생각하냐면, 이 중에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파트너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 5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는 분은 흔치 않겠지만 한두 가지 특징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탄생한 아메이 신인류, 즉 2020년 1월 이후에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메이를 경험한 세대예요. 우리가 대부분 사업 설명하거나 미팅할 때 쓰는 자료나 내용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메이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오래된 아메이입니다. 오래된 표현보다 역사가 있는 아메이. 여러분들은 여행을 다녀왔고요. 여러분들은 큰 규모의 행사를 경주에서 했었고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이 느꼈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아메이들을 그들에게 전달시키는데 잘 워킹하지 않아. 근데 그분들의 특징 봤더니 2020년 1월 이후부터 아메이를 열심히 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아메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요. 이분들은 실제 보여주는 이런 AP도 오기 힘들었고요. 큰 행사, 여행 등등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아메이를 실제 경험한 분들이죠. 역설적이죠. 실체가 없는 아메이인데 이들은 받아들입니다. 맨 만나는 게 줌으로 만나고 온라인 만나고 이벤트도 그렇게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저는 이들의 특징을 첫 번째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메이를 경험한 세대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두 번째, 이 신인류 2020년 1월 이후부터 사업을 역동적으로 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전달한 세대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사업 기회란 단어는 되게 우리한테 클리어하게 오죠. 아메이 사업 기회. 근데 이 세대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전달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 그게 뭐냐면 과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걸 많이 표현해요. 실제 전통적 사고방식으로는 결과가 달콤하게 해서는 과정은 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과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과정이 행복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 같은 얘기입니까? 과정이 행복하고 결과까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얘기 하냐면, 아메이 사업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중요시해요. 의미와 가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 이상의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했다는 의미를 되게 많이 돼요. 창업.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고, 내 네트워크. 그 가치를 되게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고, 그 만드는 그 의미를 되게 많이 둡니다. 그거 실제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우리 함께 해보자. 재밌게. 좋은 사람들 모여서 함께 한번 해보는 거야. 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는 아메이도 필요하지만 모든 관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미를 되게 많이 둡니다. 또 이분들의 특징 중에 뭐냐면 5년 후, 10년 후의 먼 미래보다 현재 내지 가까운 미래를 많이 봐요. 미래라고 표현도 가까운. 그러니까 현재 중심인 거예요. 현재 중심. 먼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멀어. 현재에 대해서, 현재의 작은 결과에 대한 서로 의미를 되게 많이 둡니다. 저는 이 3가지를 모아서 사업 기회는 맞는데 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전달하는구나. 좀 틀리다 이 친구들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공감력을 되게 많이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 이 부분도 저도 사실 많은 그 기회, 이런 강의할 수 있는 기회나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이거 그렇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많은 사업자분들이나 그룹에서 어떡하지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못 만나게 하니까, 모이게 못하고. 근데 이 아메이 신인류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미팅이라는 그 자체가, 세미나라고 합시다. 미팅으로 할게요. 미팅이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목적, 그다음에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둘이 하든 여러 명이 모이든 간에 서로 소통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래서 교감하고 커뮤니케이션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예요?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인류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작업합니다. 아, 목적은 살리되 방법은 바꿀 수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이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목적이면 이건 살리면서 굳이 오프라인 만났던 방법을 오프라인이나 다른 걸로 돌려볼까 생각해서 줌을 빨리 실천하고요. 온라인에서 만나는 걸 빨리 실천하고 다른 방법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명확히 Y 중심의 목적을 명확하면서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해요. 바꾸려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데 여기서 기존의 아메이 사업을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했던 분들하고 약간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양스럽게 다양성이 살아있는 자생력을 살리는 세대가 된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아메이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성과 자생력. 각각의 개인이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자생력을 추구하는 만들어가는 이 기본적인 힘들이 아메이의 앞으로의 큰 변화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익숙한 단어죠. 뭐 온라인, 디지털. 사실 우리는 오프라인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걸 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많은 그 교수들 강의나 이 디지털 세대 코로나 이후 변화에서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 디지털이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시간적 한계를 허물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어떤 인스타 같은 거 예를 들게 인스타에 내가 어떤 걸 포스팅하면 지금 동시간대 보지 않아도 시간 12시에 볼 수도 있고 시간적 한계를 허문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게. 유튜브도 동일하고요. 실제 이게 가능해졌고요. 두 번째 어떤 걸 허물었냐면 공간적 한계를 허물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면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LA에 살던 간에 상관없이 서로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이 준 두 가지 큰 선물이에요. 시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아메이 신인류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합니다. 관계적 한계를 허물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내가 했던 좋은 경험을 내가 아는 관계 있는 사람에게 전달 통해서 확장하는 건데 이 아메이 신인류는 이 관계적 한계를 허뭅니다. 예를 들어서 송은영이라는 사람이 인스타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삶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들을 계속 올려요. 글도 올리고 유튜브를 하는데 그런 걸 계속 해요. 근데 그 구독자 중에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연락이 오고요. 실제 어떤 사파이어 정도 사이즈의 그룹 사장님 정도는 작년 1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자의 반 정도가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썼던 글이나 영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이 사람이 공감해서 나에게 먼저 연락이 옵니다.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많은 관찰했겠죠. 이 인간이 누구인가? 뭐 하는 인간인가? 근데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이분들은 그렇다고 온라인 베이스만 하지 않아요. 오프라인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이 온라인이 갖고 있는 디지털이 갖고 있는 그 효율성의 확대에는 충분히 활용하되 효과성, 당점을 찍는 건 결국 만나서 해결해요. 그래서 제가 셀렉티브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선택적으로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내가 그래서 김병주 사장님 잘 모르는 분인데 인스타를 쭉 팔로우해보니까 김병주 사장님이 생각하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 삶에 대한 뭐 뷰 포인트나 철학이. 그래서 계속 팔로우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사람은 이런 관계에서 만나게 되면 나는 연예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되게 강력해집니다. 실제 평소에 알고 있던 관계보다 더 세져요. 이 세 가지 디지털 비즈니스의 1세대라고 표현하는 이 신인류 갖고 있는 세 가지의 관계를 이 장벽을 허무는 첫 번째가 시간적 장벽 한계, 두 번째 공간적 한계, 세 번째 관계적 한계.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더라. 여기서 제가 지금 여담으로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제 온앤오프 콤비라고 썼는데 따로 똑같이란 걸 되게 많이 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야 우리 팀 이번 주 주말에 운동 같이 합시다라고 표현을 하면 옆에 있는 분이 질문을 뭐라면 어디서 모일까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모이진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로 접속하고요. 각 집 근처에서 운동합니다. 근데 그때 조인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걸 녹화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시간적 한계를 허물어서 언제든지 와서 봐요. 같이. 이런 예가 발생하고요. 지금 줌 미팅 많이 하시죠? 줌 미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줌으로 회식하는 것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예, 줌 회식도 합니다. 실제 각자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줌을 연결해서 서로 자랑하면서 합니다. 예, 줌 힐링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아세요? 어떤 일을 정해서 10시나 11시쯤에 각자 집에서 좋은 와인이나 술을 준비해 놓고요. 분위기를 잡습니다. 무드를 조성한 다음에 서로 연결만 하고요. 원칙을 정해요. 아무도 얘기하지 말기. 그리고 한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신청을 하면 계속 플레이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채팅만 합니다. 이게 따로 똑같이에요. 나의 개인적 사생활은 존중받되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거. 실제 이런 상상력은 아까 얘기했던 이전에 있던 전전장에 있던 다양성, 자생력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분들은 자꾸 생각하는 목적이 뭐야? 사실 우리가 줌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만나는 목적이 뭐였어요? 서로 일체감을 느끼고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팀워크를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굳이 그 안에 어떤 사람의 스피치나 이런 게 목적이 뭐였습니까? 용기를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걸 음악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음식과 와인, 소주를 놓고서 서로 건배하고 이야기 없이 하는. 오늘 밤에 해보세요 한번.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겁니다. 혹시 2년 전에 삿포로 오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삿포로에서 2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코로나 오기 전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회식은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실제 1년 반 만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회식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신인류의 5번째 특징,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실리적이에요. 실리적인데 저는 이들을 그래서 5번째 특징을 진짜 브론즈 세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코어 플러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 코어 플러스의 요체가 뭐냐면 볼륨의 성장과 구조의 확립인데, 예, 볼륨의 성장과 구조의 확립인데 사실 볼륨의 성장과 구조의 확립은 원래 코어 플랜의 요체였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이 구조의 확립과 볼륨의 성장을 한꺼번에 가져가요. 그래서 매달이 유지 성장 쪽으로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실제 TA그룹에서도 작년 9월 시작한 브론즈 빌더를 9, 10, 11, 12, 1, 2, 6개월 연속 달성하신 분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속 달성을 Q를 통해서 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에 퍼포먼스 플러스나 엘리트를 동시 달성하신 분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3월도 괜찮아요. 결국 3개 이상의 비즈니스 그룹과 안정적인 볼륨, 제가 SOP라고 썼지 않습니까? 결국 커스터마이즈 팩 SOP나 장바구니를 통해서 매달 구독 정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볼륨을 쌓아가시는 아주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하세요. 이분들은 준비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환경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2020년 1월 이전에는 사업을 이렇게 활동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 줄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방식이든 했겠지만 실제 2020년 1월 이후에는 코어 플러스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해서 9월부터 스타트를 끊으신 거죠. 제가 요즘 되게 관심 있게 얘기하는 게 이제 애프터입니다. 애프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실제로 코로나 전에는 시스템이라고 표현돼야 될까요? 평균이라고 표현될까요? 평균? 그게 되게 우리 사업의 주류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거 확 판도를 바꾼 것 같아요.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시 됐고요. 전체보다 편차가 되게 중요시 돼요. 편차. 예, 편차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데 앞으로 아메이 비즈니스 딴 데도 비슷할 거고요. 평균의 비즈니스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이 다른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될 겁니다. 그 성공 경험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그래요. 지난 1년이 아직 코로나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새롭게 변화해서 계속 테스트하면서 되나 안 되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5가지 특징 기억나세요? 신인류가 갖고 있는 5가지 특징 다 갖고 있지 않지만 그중에 한두 개 갖고 첫 번째가 어떤 거였어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메를 경험한 세대. 두 번째, 그렇죠. 사업기회인데 새로운 사업기회를 전달한 세대.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다양성 얘기했습니다. 자생력이 있는 세대라고 했어요. 네 번째 어떤 얘기했어요? 응? 디지털 아메 비즈니스 1세대라는 표현을 했고요. 다섯 번째가 실제 레알 코어 브론즈 세대라고 했습니다. 브론즈 세대. 이 다섯 가지를 전체로 가지고 있던 아니든 간에 이 베이스로 갖고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애프터 코로나에 사업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핀의 크기에 상관없이.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도 있겠지만 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네트워크 안에 있어요. 결국 네트워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네트워크 안에 이런 분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다양성을 추구하고 실리를 추구하고 과정이 행복한 걸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분들을 얼마만큼 껴안아서 같이 가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활동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기회를 주는가가 앞으로의 애프터 코로나의 방향성 중에 큰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얘기하고 하니까 아메이 사업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데, 사실 아메이 사업의 본질은 이겁니다.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을 꾸준히 하는 게 이게 아메이 사업의 전부예요.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창업자가 실제 하신 말씀이고요. 이게 아메이 사업의 전부다. 핀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근데 사실 이걸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결국 우리 사업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온라인도 만남의 일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결국 당점을 찍는 과정에서는 만남의 직접적으로 형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기 전에 이 단어를 좀 삽입을 더 시켰어요. 실제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그 동기부여된 상태이고 항상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 있으시고 하고자 하는 그런 텐션이 되게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를 만나거나 사업자를 만날 때 이게 상당히 강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평정심이 되게 중요한데 모티베이션 상태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일반인이잖아요. 그냥 소비자고. 우리의 텐션이 100도인데 소비자는 100도가 될 수 없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도 소비자의 온도인 36.5도에 맞춰야지 그분들을 100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니까. 자, 평정심이라는 단어를 놓고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실제 플래티늄 포럼 그 워커힐에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때 PT 이상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탑2가 이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업자 만들기라고 안 쓰고요. 소비자 찾기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추론컨대 소비자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사업자는 만들기보다는 찾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편하다는 표현보다 그게 확률이 높다고. 공감하십니까? 여기도 다 찾아진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소비자 만들기와 사업자 찾기가 우리 사업의 요체예요. 요체. 제가 지금부터는 어떤 특정 단어를 100번 이상 얘기를 할 겁니다. 100번 이상 얘기할 거예요. 소비자 만들기, 이걸 다른 용어로 바꾸게. 소비자 만날 때 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묻습니다. 이런 질문하면 생뚱맞죠? 뭐 소비자 만나면 되는 거지 프로세스가 뭐 필요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람끼리 만나면 뭘 합니까? 인사를 하죠. 예를 표현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메이 때문에 사람 된 송은영입니다. 인사를 할 거예요. 인사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메이 만나서 인생의 축복을 얻게 된 누구입니다. 인사. 이게 사람끼리의 예의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2000년 전에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프로세스가 있었을까요? 쳐다보기만 하고 멀뚱멀뚱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예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프로세스를 정립한 겁니다. 악수를 하면 서로가 싸우지 않겠다는 거 표현하는 거야. 인사를 하면 서로가 존중한다는 표현일 거야. 안부를 물으면 서로 관심 있다는 표현일 거라고 해서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 이게 정립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하면 사람을 만나서 훨씬 편해져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비자를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자 만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미소 또 중요합니다. 미소.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들은 소비자 만날 때 어떤 프로세스 갖고 있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 인사 당연히 인사해야겠죠. 인사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사는 할 거고. 관심 또 에너지 공감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분명히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까 초기 사업자 말씀드렸잖아요. 1년 안 된 분들이 6개월에 많이 떠나신 분들, 왜 떠나는지 아시는 분에서 제가 정답을 드렸죠. 어떤 소비 안에서. 근데 그 외에 그 이면에 감추는 솔직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 때문에 떠납니다. 실제 이런 미팅을 통해서 서로 잘할 수 있으라고 에너지를 나눴지만 그 에너지를 갖고 나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시선과 무슨 얘기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물론 만날 때 많은 걸 등에다 지고 가죠. 그 스팀 제너레이터부터 이제 쭉 내가 오늘 반드시 너를 하고야 말겠다. 환절기 공기청정기 어떻게든 내 전달 꽂아야지. 근데 많은 걸 준비하고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소비자를 만날 때 많은 상처를 입고 옵니다. 실제 그랬대요. 이건 치아가나 안 팔아본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면 소비자를 만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응? 거절당하지 않는 거. 예. 근데 어떤 프로세스를 할 때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소비자들은 생뚱맞은 소비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는 소비자가 많습니까? 대부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나를 만날 때는 저 인간이 아메해라고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 상태 소비자는 여러분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일단 한번 이렇게 하죠. 그걸 깨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세요? 여러분의 파트너들은, 여러분의 핀이 좀 높으시니까, 크시니까, 핀이 크다고 표현할게요. 뭘 하세요? 칭찬하십니까 혹시? 네? 칭찬하세요? 여러분의 파트너는 소비자할 때 칭찬하십니까? 어떻게 칭찬하세요? 진짜 칭찬하세요? 와, 왜 이렇게 이뻐졌어? 눈썹 잘했네. 야, 죽인다 야. 또 어떻게 칭찬하세요? 야, 왜 이렇게 머릿결이 좋아? 칭찬하시나요?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 너무 반갑다 야. 정말 과할 정도 칭찬하십니까? 너 만났더니 내가 너무 행복해. 야, 기쁘다 야. 어색하죠? 사람은 칭찬을 알면 그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합니다. 나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칭찬한 다음에 혹시 여러분 질문하십니까? 질문하세요? 요즘 환절기인데 뭐 필요한 거 없어라고 질문하시죠? 그건 질문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협박. 너 어떻게 건강관리 잘했어? 너무 보기 좋다. 왜 이렇게 이뻐졌어? 뭐 좋은 거 먹고 있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질문은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가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진짜 위해서 하는 칭찬과 질문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이 소비자를 만날 때 1시간 중에 50분을 칭찬과 질문을 활용해 보세요. 인내를 가지고. 칭찬할 게 없어도 하세요. 너 백 너무 좋다. 갖고 싶다 나도. 너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되게 늦게 퇴근한 다음에 어떻게 잘 되고 있니? 너 아들이 고3이라며 잘 되고 있어? 걱정 많겠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질문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날 때 실제 하는 거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실제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80% 얘기하고요. 소비자가 10% 20% 얘기하는데 소비자도 대답만 합니다.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여러분은 집요하게, 대부분이 사업자분들이 질문을 집요하게 합니다. 결국은 공기청정기로 들어갈 수밖에, 다 트랙을 짜놓고 질문합니다. 왜냐면 만날 때부터 디자인하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나는 진짜 나와 파트너는 소비자 만날 때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드리는 거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나를 포함해서 소비자 중심의 제품 전달 프로세스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제품 전달 프로세스는 대부분 세 번째입니다. 제품의 특장점. 소비자가 제품의 특장점에서 듣기 싫으면 안 들립니다. 절대. 듣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부터 제품의 특장점 얘기할 테니까 들어볼래? 라고 얘기하면 소비자가 들을까요? 절대 안 듣습니다.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질문해주면 사람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중에 연결이 안 돼도 좋은데 분명히 제품과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반드시 이 제품을 스폰서님이 시켰으니까 누구에 전달하지라는 사명감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소비자는 절대 그걸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아까 새로운 아메를 꿈꾸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께 제안드릴게 나는 진짜 소비자 전문가인가? 소비자 전문가가 되려면 인정, 칭찬, 질문하세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자기를 바꾸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걸립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습관화됐거든요. 그리고 훈련받거든요. 여러분 제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게 상대에게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자친구 만났을 때 옛날에 그 사람의 스펙이 너무 좋아서 사귀었나요? 감정적인 거거든요. 그 소비자하고 똑같이 여러분은 이모셔널 커넥션, 감정선을 흐르게 됩니다. 감정선을 만들게 돼요. 그 감정선이 저기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저 질문이 아니라 그걸 진짜 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여러분의 깊은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의 질문에서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다섯 번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려사. 공기청정기 158만 원이에요. 분명히 이걸 사면 대부분 집안에서는 남편한테 한 잔소리 들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전달하셔야 돼요. 너 더블엑스 먹으면 처음에 좀 속이 이상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화장품을 바꾸게 되면 이번 스킨 뉴트리션 트러블 있나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하고 얘기해보고 칭찬하고 질문했더니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며 그거랑 난 제품을 연결시켰잖아. 근데 우려사항을 내가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을 네가 할 거니까. 사실 이 얘기를 이론적으로 저는 쉽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현실 한 달 베이스의 사업에서 이걸 내 걸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변화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계속 같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간을 통해서 피인의 성장을 통해서 이겨내신 거를 여러분의 파트너는 그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으셔요. 똑같이. 확률을 줄이는 게임이에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소비자 중에 제품 전달 프로세스만 1시간 반 정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소비자 만날 때 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소비자 관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프로세스. 소비자 많으시죠? 제가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나는 한 30명 정도 된다. 50명 된다. 그 미팅 가요? 10명은 넘는다. 10명 안 된다도 있나요? 10명 넘죠. 제가 볼 땐 20, 30, 50, 100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비자에 대한 리스트는 다 있죠. 예, 여기까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소비자를 그룹핑 하시나요? 하세요? 어떤 그룹으로 나누세요? 남녀,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또 뭐 어떻게 나눠요? 여러분 소비자는 아메이 사업의 출발점이고요. 여러분이 소비자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여러분 파트너가 똑같이 따라오고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핀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소비자 관리 하셔야 돼요. 크라운 앰베서더의 할아버지가 되셔도 소비자 관리는 아메이 사업의 기본입니다. 왜? 핀의 크기에 상관없이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후원은 아메이 사업 하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본질이에요. 본질. 이 얘기를 가끔 하면 열에 한 분 정도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그러세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다이아몬드까지 왔는데 또 해야 되냐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너십이에요. 이걸 보고 파트너가 리더십을 느끼는 겁니다. 어디 하다가 빠졌죠 얘기가? 소비자 관리 뭐 20, 30, 50, 80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어떻게 나누세요?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남녀? 좋습니다. 아티스트리 선호하는 사람, 뉴트럴 선호하는 사람? 뭐 연령대? 혹시 명단만 있고 나눴고 가끔 명단만 있는 사람? 이 중에서 연락하면 부담감이 좀 없는 사람? 이 중에서 가끔 제품을 사는 사람? 이 중에서 제품을 자주 사는 사람? 이 중에서 SOP를 꾸준히 하는 사람? 이 중에서 진짜 내 로얄 소비자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누시나요? 네, 잘하시는 겁니다. 한 달 내 구매 경험이 있는 분?
없는 분, 뭐지? 어딨어? 공기청정기 있는 분 없는 분 뭐가 됐든 간에 소비자를 되게 구체적으로 그룹핑을 하셔야 돼요. 그럼 동그라미 안에 그분들이 들어가면 80명의 소비자 중에 동그라미 많을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줄겠죠. 10명, 5명으로.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개인이 보입니다. 개인. 소비자 각각이 보여요. 여러분이 명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100명의 소비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ABO가 아메이 사업자가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별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각각을 예우하고 각각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세그멘테이션을 나눴어요. 이게 동그라미 통해서.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세그멘트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옮길까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얘기를 드리면 그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거 아메이 사업 내가 네트워크만 늘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굳이 해야 돼? 사실 이 역사가 반증합니다. 이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본이에요. 소비자 관리가. 소비자 관리를 하면 네트워크 관리가 됩니다. 믿어보세요. 소비자 관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에 출발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확대될수록 여러분 네트워크가 튼튼해집니다.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소비자하고 대화 만날 때 여러분이 했던 그 많은 대화들이 소비자 한 명 한 명 옆에 기록이 될 겁니다. 저번에 만났더니 애들이 고3이래. 남편이 술 처먹고 매일 늦게 들어온대. 살찌는데 물만 먹어 살찐대. 고민이 3가지야. 그럼 2달 후에 만나면 왜 안 그러세요? 물만 먹어도 살찌지 않습니까? 실제 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출발해? 소비자 관리에 출발한 관리에서. 관리가 되고 그룹핑되고 그럼 개인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개인별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 다음 선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첫 제품부터 많이 들어가고 그런 소비자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제품 전달이 치약인데 치약으로 합시다. 치약인데 혹시 이 사람이 로얄 소비자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10년간 최소한 10년간 처음에는 치약이지만 3년 후 2년 후에 내 친구가 될 거고 5년 후에 내 파트너가 될 거고 10년 후에 진짜 내 중요한 정말 비즈니스 그룹이 될 거라는 출발점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 출발점인 그게 뭐라 영어로 하던데 컴파운드에서 이게 뭐 LA에서 비행기 출발하는데 1도만 틀리면 그 RA로 160마일이 차이 나게 도착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더 크겠죠, 커브가. 여러분 만약에 첫 소비자 대할 때 그 소비자가 앞으로 10년 후에 되게 중요한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관리를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낳자마자 떠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관리하겠습니까? 근데 이 자식이 어떻게 해서 나랑 같이 살 거고 이 자식의 인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기록을 남기죠. 기록 어떻게 남겨요? 사진을 찍든 뭐든 남깁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나는 소비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기시나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 관리하는 소비자가 200명, 300명 되진 않습니다. 30명, 50명, 80명 많아야 100명일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사업의 동력입니다. 동력. 3번째입니다. 사업자 찾기. 여기는 사업자 찾기까지만 할게요. 사업 설명은 그 다음이고요. 여러분 사업자 찾기 어떻게 하세요? 눈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간을 보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음원도 전달하고요. 책도 전달하고 유튜브도 전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반응이 오는 걸 기다리죠. 안 그런가요? 다른 분들하고 사업을 또 다르게 하시나요? 사업자를 찍습니까? 너 사업해야 돼? 사업자를 찾죠. 대부분 소비자 중에 찾습니다. 여러분 사업자 찾을 때 어떤 프로세스가 혹시 있으세요? 응? 골드 소비자. 네, 소비자 중에서 사업자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음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시그널 보내고 그 사람이 스스로 아메에 대해서 확신 내지는 궁금함을 가질 정도까지 만드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우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사업을 하겠다 정도 했을 때. 근데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나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업자는 찾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기존에 했던 많은 방법 외에 어떤 방법? 의문을 전달하고 스폰서를 모셔와서 얘기하는 방법, 이런 방법 외에 혹시 이런 방법을 좀 쓰시면 어떨까고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직접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 소비자를 만날 때 앉는 위치만 바꿔보셔도 좋다는 거예요. 제 의견입니다. 마주 보지 마시고요. 옆으로 앉던가 45도로 앉아보세요. 대부분 우리는 아메이를 많이 알고 소비자는 모르고, 우리는 아메이에 대한 확신이 크고 소비자는 확신이 작기 때문에 마주 보면 공격과 수비가 됩니다. 결국은. 옆에 앉아서 같이 보세요. 그리고 45도로 앉아서 같은 걸 보세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드린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카탈로그 많이 보내드렸는데, 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 지원 예산으로 했는데, 저는 카탈로그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꽤 두껍죠? 2,000원의 창업 아이템입니다. 잘 만들어진 활자화된 인쇄물은 전달하는 사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활자화된 인쇄물은 특히 새 거 전달하는 사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방에 들어있는 손때 묻은 카탈로그보다 이 새 것의 카탈로그를 활용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대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걸 가기까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 소비자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소비자는 소비를 해야 돼요. 왜? 소비자의 숙명이 소비니까. 근데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게. 왜? 그 소비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거고 자녀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거 새 것을 준 다음에 7페이지를 써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인증마크 및 표기 안내 보기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소비자가 진짜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네가 아메이 제품을 안 써도 상관없는데 너는 소비자니까 소비해야 되잖아. 네 숙명이야, 숙명. 근데 이왕이면 현명한 소비해봐. 지금 펴보시는데, 그리고 7페이지를 읽어봐 한번 스스로. 그리고 새 걸 줬으니까 스스로 형광펜 치게 해주세요. 왜? 네 거니까. 이 안에 좋은 내용 많습니다.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눈빛이 변하면 사업 설명하지 마시고요. 마무리를 이렇게 해보세요. 2권 내지 3권의 카탈로그를 놓고 나오세요. 그냥 툭 놓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저는 직원이니까 제가 안 해봤잖아요. 놓고 나오면서 너 가져. 혹시 주변에 친구나 지인들이 있으면 부담 없이 나눠줘. 그냥 주고 가는 거야. 라고 주고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샘플이 있으면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눈빛이 현명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이 열흘 후쯤이나 보름 후에 다시 방문해서 저 2-3권의 카탈로그가 남아있는지 사라졌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몇 그룹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대부분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사라질 때 누군가 나눠줄 때 욕하면서 나눠줄 거예요. 야, 너 알지? 내 친구 중에 청기라고 있는 거. 아우, 내 지겨 죽겠어. 씨. 야, 빨리 가져가시. 이렇게 안 합니다. 들은 게 있고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너 아마 이 제품 좋은 거 다 알지? 부담 없이 가져가. 내가 줄게. 하고 줍니다. 희한하죠? 시키지도 않았는지 그렇게 해요. 희한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협박해서 사업을 시키고 싶었던 확장을 본인도 모르게 한다니까요. 네트워크 확장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한 달에 100명의 소비자를 만나서 100권의 카탈로그 전달하는 것보다 한 달에 30명을 만나서 각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2-3권을 전달하는 네트워크 확장의 경험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자, 제가 드린 이런 사례는 모든 걸 다 대표하거나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 음원을 전달하거나 스폰서 찬스를 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찾는 방법. 자, 찾았어요. 사업 설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 설명 어떻게 하세요?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프로세스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소비자 만날 때 프로세스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뭐 있어요? 소비자 관리. 여러분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세 번째 사업자를 찾을 때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네 번째 뭐예요? 사업 설명 어떤 프로세스 있습니까? 대본에 플래티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업 설명의 달인들이십니다. 되게 잘하죠. 여러분 지금도 저한테 사업 설명하라고 하면 되게 잘할 거예요. 잘할 수 있죠. 매일 하는 거니까. 어떤 사업 설명하세요 혹시?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아메이를 설명하시나요? 그들이 원하는 아메이를 설명하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들이 원하는 아메이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어떤 아메이를 원하는지? 브론즈 마케팅. 아, 훌륭하셨다가 다시 옆으로 빠졌네요. 그건 사장님 생각이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아메이를 어떻게 알아요? 예? 캐시백이. 그 사람이 그거 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 이익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메이예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아메이. 내가 전달하고 싶으면 아메이를 전달하는 게 계속 캐시백부터 해가지고 저기 다이아몬드까지 일사천리로 가고 있어요. 가다가 여행도 가고. 여기 연배가 제일 많으신 분이 75세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실제 사례니까. 근데 이분하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집에 있는 건 싫어. 남편이 밥 차려달라 자꾸 귀찮고. 경로당한 가기 그런 거야. 나이가 어정쩡하고. 아 돈은 좀 있어. 근데 집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위축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자랑 결국 이분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바이탈, 이 삶에 대해서 에너지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분한테 내가 하는 아메이를 설명해 볼게요. 자, 오시면 캐시백을 얻을 수 있고요. 한 25명 소비자만 있으면 3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각 25명인데 이 중에 똑똑한 사람 3명 있으면 이들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수가 좋으면 브론즈 빌더가 돼요. 그러면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야, 어떻게 느낄까 이 사람은? 결국 내가 아는 아메이, 내가 원하는 아메이를 이 사람한테 강요하고 있는 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아메이 뭐였어요? 자기 삶에 생동감이 좀 필요한 거였어.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원하는 삶과 아메이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메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 어느 이유로 이 사람의 삶과 연결된 아메이를 연결할지 잘 알아요. 단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모를 뿐이지. 다 캐시백이 필요하고 다 자녀 학자금이 필요하고 다 자녀 학원비 필요하고 다 노후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델을 그려놓죠. 모델까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리더하고 생각할 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소비자나 사업할 사람들을 모델로 정하지 마라. 자생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ABO 사업자가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에 맞는 사업을 디자인해 주는 게 자생력이다. 내가 볼 때는. 그게 다양성이고.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청 똑같습니다. 질문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꿈이 뭐야? 라고 하면 꿈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합니다. 얘기에 질문을 그 안에 베이스에 신뢰가 깔려 있지 않으면 자기의 속내를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 30대 중반의 어떤 직장 여성은 되게 잘 나가고 이뻤어요. 직장도 괜찮았고 근데 되게 바빠. 근데 이 사람의 알고 봤더니 못하는데 꿈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해외여행 가는 게 자기를 위해서 그 꿈이었어. 그걸 발견하고 왔을 때 보니까 꿈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1년에 7, 800 정도인데 한 달에 60 정도씩 계속 모을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 사업자인 송은영이가 이 사람에게 했던 사업의 전달의 내용은 브론즈 빌더였어요. 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몇 명의 소비자가 필요하고 소비자 확증을 위해서 뭘 해야 되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게만 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사업을 하게 됐고요. 한 달에 1년에 600 정도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브론즈 통장을 따로 모았어요. 지금 6개월 됐는데 벌써 600이 모았어요. 사실 각 사람이 각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습된 거 가지고 사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형태의 같은 모습의 사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실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면 사업에 대한 확신이 크고 핀이 성장할수록 큰 꿈을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 사업을 연결되는 그 링크, 브릿지는
그렇게 크거나 그렇게 미래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 사업자 사장님들 중에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스폰서로부터 우려사항을 전달받으면 계십니까? 우려사항. 너 힘들 거야. 너 집에서 무시당할 수 있어. 너 친구들이 널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 라고 우려사항을 혹시. 우려사항이 왜 중요해요? 결국은 내 사업이잖아요. 내가 결정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려사항은 뭡니까? 내가 너를 다단계 하자고 꼬셔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꿈이 있다며,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며, 그걸 위해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던 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창업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매일, 매주, 매월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루틴? 네, 루틴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프로세스. 하물며 조그만한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조그만한 커피숍을 오픈한 사람도 매일 출근하는 시간, 가서 해야 될 일, 청소, 재고 점검 등등이 있습니다. 고객 관리부터. 하물며 내 꿈, 인생을 걸고 내 아메이를 했다는 내가 내 창업한 이 비즈니스에 나만의 프로세스나 루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과 여러분이 얘기했던 꿈이 현실로 되는 데에는 많은 저항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프로세스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룹에서 잡아주는 큰 프로세스가 있고요. 팀에서 잡아주는 프로세스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각각 스스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이 만든 루틴과 프로세스가 여러분의 저항감을 줄여둘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야 될 거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첫날에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 베이스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매월 1일 날 아침 10시 정도에 스타트 미팅을 내 팀하고 해서 이번 달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의 도전 의지를 얘기하고 이번 달에 주요 제품과 신제품 프로모션을 얘기하고 서로의 의지를 얘기하고 그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준비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날 이번 달에 내 소비자 100명 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전체를 검토하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면 한다면 여러분의 그 이번 달 한 달 출발이 어떨까요? 저는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15일 정도에 그 팀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 중인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좀 더 튼튼하게, 좀 더 빈틈없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마감일이라고 썼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가장 마감일의 이상은 아까 그겁니다. 각 파트너들이 그 줌으로 연결돼 가지고 집에 분위기 불 꺼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줌 연결해서 신청곡을 받아서 한 DJ 한 분이 음악 쭉쭉 깔아주고 그날만큼은 서로를 좀 힐링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준비해서 와인도 좋은 한잔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거 말일을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몰라서. 근데 저는 다이아몬드 그룹 중에서 27일 날 마감하는 팀을 알고 있어요. 매달 27일. 실제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그 이틀은 다음 달을 준비합니다. 그건 처음에 세팅하기 나름이에요. 프로세스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루틴이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의견 드립니다. 제가 아메이를 만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표입니다. 정작 이 사업을 만들었던 창업자님한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공은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은 과정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프로세스다. 성공은 프로세스다. 저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격하게. 성공은 과정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이 과정하면서 좀 오버된 표현을 쓰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우리 사업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감정은 사라진다. 결국은 나중에 횟수만 남는다. 횟수가 뭐예요? 프로세스를 진행했던 횟수만 남고 감정은 사라진대요. 그 프로세스를 진행했던 횟수가 결국은 이 사업의 과정인 거고요. 그게 결국은 성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원하는 아메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가장 튼튼하게 이게 있어요. 이게 예,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게 튼튼히 있어요.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은 여러분 각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확고한 만큼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베이스야. 가장 밑에 있는 건데 결국 이걸 통해서 사람을 돕는 걸 하는 건데 그 과정이 계속 제품과 사업의 전달의 연속인데 그걸 누가 잡아줘야 돼. 여기에는 6 밸류라고 잡았는데 저는 그게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요. 프로세스. 여러분이 확고한 이 사업에 대한 믿음, 해야 되는 이유가 프로세스를 만나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TA 그룹 이쪽 부산에서 하시는 분들 한 번 더 그룹의 프로세스는 물론 내 프로세스가 무엇이 있는지, 특히 소비자를 만날 때, 소비자를 관리하는, 또 뭐였습니까? 사업자를 찾을 때 사업 설명을 하는 거, 그다음에 뭐였습니까? 매일매일, 매주 매월라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며 본인의 사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월입니다. 하실 일도 많고 바쁘겠지만 아메이 사업을 3년 5년 할 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작게 프로세스를 내 걸로 만들어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1시간 10분 동안 직원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일도 안 해본 송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